예, 장관님 혹시 막달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막달 효과요. 모르겠는데요. 네. 새로운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의 경제 행위가 일시적으로 폭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못 들어보셨습니까?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네. 정부가 지금 신DTI, 양도세 가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활 등 이런 거 전부 쏟아내놓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시행할 때 그 시행 전에 경제 행위들이 이것을 피하려고 거래를 많이 한다거나 하는 행위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원님 설명대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면 최근에 가격이 오르는 게 이런 막달 효과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꼭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만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수치로 얘기하거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아, 근데 장관님은 전혀 이것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하셨습니까? 진단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원인이 그것이라는 게 아니고요. 네네. 막달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염두를 두셨냐는 겁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효과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이 예견된다 그럴 경우는 미리 대출을 많이 받는다든가 이런 일들은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네, 잘 모르시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영상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두더지 잡기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없습니다. 없으세요? 게임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네. 여기 때리면 저기 튀어나오고요. 저 화면 봐주십시오. 네네. 저기 때리면 여기 튀어나옵니다. 한번 화면을 봐주세요, 장관님. 네, 보입니다. 네. 네. 꼭 장관님이 집값 잡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예. 장관님, 강남 집값 잡는 거 이제 포기하시죠? 저희는 어느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주거 정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일 보도자료에서 강남의 투기 세력과 집값을 잡겠다고 연일 말로 쏟아내고 계시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않아서요. 네. 저희 연일 제가 무슨 나와서 무슨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부에서 하는 많은 일들 중에서 유독 그런 이야기들만 기사가 많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네. 제가 아까 상임위의장에서 40년 이야기를 한 것도 그런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정부 집값 오르는 게 지금 앞에 여러분들이 장관님께서는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맞죠? 그렇게 투기 얘기하셨죠? 수요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공급 문제는 없습니까? 공급도 저는 충분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다. 네네. 저기 네. 예를 자료 들어서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화면은 금융위기 이전을 최고점으로 해서 지난해 3분기까지 서울과 인근 신도시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을 보여주는 변화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강남 3구는 위기 이후 하락폭도 적었고 이전의 고점 회복은 물론 최저점 대비 60%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분당, 일산 등 일기 신도시는 아직도 하락폭을 만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강남은 공급이 적고 일기 신도시에는 공급이 많아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2016년의 가구수 대비해서 2011년부터 19년 예정 물량까지 봤을 때 강남 3구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물량이 일산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원하신다면 저희가 자세한 자료를 의원님께 전달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도 그런 자료 있습니다. 한번 네네. 보십시오. 네. 네. 근데 보시면 회복 못한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은 입주 물량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건 인정하실 겁니다. 예, 작년까지만 해도 일기 신도시가 강남 3구의 2배입니다. 근데요, 장관님, 2019년에 강남 입주 물량이 많은 건 사실인데요. 네네. 지금 재건축을 억제하면서 2020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지 강남만 않습니다.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남만 보고 이 상관관계를 좀 말씀드리자면 강남도 공급이 많을 때 가격이 잡힌 적이 있습니다. 저기 지금 입주 물량과 가격 변동을 보면 정확하게 반비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강남 지역이 타 지역보다 입주 물량, 예정 물량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까지 못하게 되면 이런 상태가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재건축 물량이 줄어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런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2017년 같은 경우에 인허가 물량이 평년에 비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104%가 많았고요. 강남 4구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73%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입주하는 물량만 보더라도 강남 4구는 평년에 비해서 1.62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어떤 통계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희가 가진 통계를 봤을 때는 강남 물량이 적거나 앞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증감률에는 함정이 있죠. 2006년이 적었으면 2007년이 조금만 전보다 많아도 증감률 자체는 높게 잡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장관님은 재건축을 억제하시지 않아서 2009년 이후에도 강남의 공급 물량을 계속 늘리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재건축을 억제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아마 무슨 여러 가지 이제 뭐 말씀을 하실 걸로 예측이 되는데 저희의 목적은 재건축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에 쏠리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장관님 생각대로 투기 수요라고 100번 양보해서 인정해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관님, 투기 수요가 그냥 생깁니까?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모이겠죠. 예. 네?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모이겠죠.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이 돼야지만 투기 수요가 네네. 몰립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정부가 그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증거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얼마 전 국토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하셨죠? 네네. 예.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 금액이 최고 8억 4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산출 근거가 뭡니까? 네, 산출 근거는 의원님께서도 너무 전문가이신 게 잘 아실 건데요. 법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장관님. 제 네. 얘기는요. 산식이 아니라 네. 산출 근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산출 근거는 법에 정해진 대로 저희가 대입해서 아니요, 계산을 한 그게 것입니다. 아니고요. 네. 언제 시점이고 이게 완공되는 시점이 언제고 중간중간에 가격 상승률을 얼마로 가정했느냐라는 네, 것이 바로 산출 예. 근거입니다. 산출의 기준을 물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은 개시 시점은 잘 아시다시피 추진위가 승인된 시점이 개시 시점이라고 봐도 되겠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법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시작 시점을 예. 몇 년으로 보셨냐는 겁니다. 지금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들의 추진위가 승인된 시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평균 몇 년입니까? 지금부터 한 2, 3년 전이겠죠. 예, 그러면은 2015년 정도 되겠네요. 예, 그리고 그다음 완공은 언제로 보셨습니까? 완공은 지금부터 한 5, 6년을 정도로 잡아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초과이익 환수율이 최고 50%니까 지금 최고액으로 16억 이상을 벌 수 있다는 건데 앞으로 5년 후까지 강남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고 보신 거네요? 제가 약간 다시 얘기할게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들의 추진의 승인 시점은 지금보다 한 5년 정도 됩니다. 5년 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년 전 정도의 시점에 있어서의 강남의 아파트의 그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충 계산이 나오죠.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럼 5년 동안 값이 안 오르면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까지의 올랐던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그 퍼센테이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다음 지금부터 앞으로의 그 5년 이후의 상승폭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5년의 폭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하는 것이요. 하는 그러니까 것이죠. 오른 거라고 보신 거죠. 지금 5년 동안 올랐지 않습니까? 올랐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렇죠.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 전반적으로 다 주택 가격 상승 붐이 있기 때문에 네. 하락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거고요. 네. 이후에 5년은 지금의 추세대로 진행된다고 한다면은 지금보다 더 오른 가격을 반영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강남 집값이 오른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상식을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가격이 오르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결국 강남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수요 막아서 아무도 안 들어오고 가격 올고 좋다는 얘기네요. 아닌가요? 수요를 막아서 좋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아무도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공급이 줄어들고 공급이 가격은 왜 계속 오르고. 줍니까? 네. 공급이 왜 줍니까? 지금 재건축 여러 가지 초과이익 환수하셔서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2006년에 법이 제정되어서 오던 것이고 지난 5년 동안 유예됐었을 뿐입니다.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제도는 아니지요. 예. 그럼 일단 네. 장관님은 재건축 초과이익에 한해서는 가격이 상승하는 걸 전제로 추산을 하셨다고만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나와주십시오. 경제 전문가시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투기와 투자의 차이가 뭡니까? 굉장히 애매하죠. 그걸 어떻게 보기에 따라 다른데, 아마 이제 부동산 쪽을 우리 김 의원님 얘기하시니까 아마 좀 간단히 얘기하면 투자는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의 이익과 가치 변화를 좀 보는 것 같고, 투기는 좀 단기적인 시세 차익이나 변동성이 좀 치중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재건축 평균 10년 정도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정부 발표를 쭉 추산해 보면 강남에 아파트를 사면 투기고 빌딩이나 상가나 주식 채권으로 돈을 버는 건 투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렇게 보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건 그렇게 아파트 상가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인 거기에 투자든 투기하는 동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경제 행위에 대한 그걸 좀 분석을 해서 케이스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한 채는 무조건 실수요고 두 채는 다 투기꾼이다. 또 상가나 이런 빌딩에서 돈 버는 건 아무도 언론이나 정부에서 뭐라고 하지 않는데 유독히 아파트 좀 고가 가진 걸 갖고 투기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부총리 강남에 집값 잡는다는 정부 정책 사실상은 좀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아까 국토부 장관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은 정부가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에 어떤 영향을 쏟아붓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지 어느 특정 지역의 집값 문제에 천착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자사고 외고 폐지 때문에 강남 집값 올리는 파라권 부활시켜서 강남 집값 올렸다고 하는 기사 보셨죠? 예, 일부 봤습니다. 네, 사전에 그 정책 발표하실 때 이 정책이 이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학군 특목고나 자사고 문제는 저희가 주무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와 같은 원인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수급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주거 환경 문제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개연성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만 딱히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만이라도 부동산 대책 발표하실 때 다른 정책하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좀 거시적으로 조율하시는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라든지 또 관련되는 부처와 함께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이 거시적인 맥락에서의 문제라든지 이 단순히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현미 장관님 다시 나와주십시오. 장관님, 강남 3구 아파트가 몇 채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강남구가 한 12만 몇 개니까 합하면 한 60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3구만 합쳐서는 한 30만 정도 됩니다. 예. 4구가 아니고요? 강남 3개구만 예, 30만 세대 정도 되고요. 네네. 이 중에서 도대체 몇 프로 정도를 투기꾼으로 봐야 될까요? 저희는 몇 프로, 강남의 몇 프로가 투기꾼이다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제가 몇 프로라고 한다고 얼마를 봐야 되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준이 좀 다른 것 같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실수요가 아닌데, 투기 목적으로 장기적인 이익을 초과 이익을 목표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투기 수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 있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소득 5분위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주택 신혼부부가 한 50만 가구 이 정도로 보고 청년은 한 127만 8만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한 164만 가구라고 합니다. 예. 얼추 비슷하게 맞추셨는데요. 예.
이 중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는 14만 가구고요. 네네. 90%가 넘는 150만 가구가 아무런 보살핌도 못 받고 있습니다. 네네. 예. 아까 투기, 강남 투기를 3구의 10%만 투기 세력이라고 봐도 3만 가구 정도 되는데 이 3만 명 잡겠다고 고강도 규제를 내놓는 동안 정작 정부의 손길이 필요한 150만 가구 국민들에게 어떤 정책이나 대책을 내놓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을 발표를 해서 그 정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다른 의원님 질문에 말씀드렸듯이 8회 대책 이후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 청약제도를 변경을 해서 지난 1년 동안에 서울에서만 27% 정도의 무주택자가 더 많은 분양에서 당첨되었습니다. 네. 네, 근데 뭐 분양은 좀 다른 거고 사실 주거복지 로드맵은 임대주택 얘기가 많으시죠, 그렇죠? 임대주택 얘기도 있고 뭐 신혼부부 희망타운처럼 분양하는 것도 있고 내용이 네.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공급한다는 임대주택은 최소 2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그것도 누가 언제 어디를 공급받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맞죠? 그건 아니고요. 아니 사전 예약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2년 뒤에 지어져 봐야 알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전세 임대 제도도 있고요. 다양한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꼭 2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정확히 어디를 받을 수 있는지는 사전에 예측할 수는 없죠, 그렇죠? 집이라는 게 어떤 집도 다 그렇죠. 뭐 사전에 물건 사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장관님이 예. 강남과 관련돼서 한 6차례 정도 대책을 발표하실 동안에 서민들을 위한 정부 정책은 주거복지 로드맵 하나로 나왔습니다. 물론 종합져서 나왔지만 강남은 가격이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 장관님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왜 서민들에게는 정부 정책을 몇 년씩 기다리라고만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억울하고요. 일단 제가 취임해서 가장 많이 많이 한 일이 주거복지 로드맵과 관련된 서민들의 주거 문제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모레만 하더라도 오류동에 일반의 공공건물을 증개축해서 청년들의 임대아파트로 제공하는 그 사업 현장에 제가 방문합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예 기사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잘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주거정책의 목표는 주거복지에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복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웬일인지 잘 보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그게 언론의 탓입니까? 저희들도 좀 더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청년과 신혼부부 이런 서민들이 좀 더 알 수 있도록 더 많이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년 신혼부부 150만 가구가 아무 지원도 못 받는다고 했는데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공급하는 청년 임대주택이 몇 호죠? 저희가 60만 호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나머지 지금 한 거의 90만 호 가구들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정부의 이 정책에서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도 맞죠. 예.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장관님이 강남 집값에 매달려 있는 동안 집 없는 서민들은 기댈 곳 하나 없이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 식의 프레임으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프레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의원님께서 제가 하는 일을 전부 다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강남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토부는 지금보다 홍보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 주변에서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관련된 정책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네, 저희가 각 대학교에도 홈페이지 연결해 둔 것도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책자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강남 집값의 서민 복지가 가려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만큼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장관님 혹시 막달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막달 효과요. 모르겠는데요. 네. 새로운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의 경제 행위가 일시적으로 폭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못 들어보셨습니까?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네. 정부가 지금 신DTI, 양도세 가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활 등 이런 거 전부 쏟아내놓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시행할 때 그 시행 전에
경제 행위들이 이것을 피하려고 거래를 많이 한다거나 하는 행위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원님 설명대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면 최근에 가격이 오르는 게 이런 막달 효과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꼭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만 영향이 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수치로 얘기하거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아, 근데 장관님은 전혀 이것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하셨습니까? 진단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원인이 그것이라는 게 아니고요. 네네. 막달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염두를 두셨냐는 겁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효과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이 예견된다 그럴 경우는 미리 대출을 많이 받는다든가 이런 일들은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네, 잘 모르시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영상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두더지 잡기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없습니다. 없으세요? 게임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네. 여기 때리면 저기 튀어나오고요. 저 화면 봐주십시오. 네네. 저기 때리면 여기 튀어나옵니다. 한번 화면을 봐주세요, 장관님. 네, 보입니다. 예. 예. 꼭 장관님이 집값 잡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예. 장관님, 강남 집값 잡는 입주 물량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건 인정하실 겁니다. 예, 작년까지만 해도 일기 신도시가 강남 3구의 2배입니다. 근데요, 장관님, 2019년에 강남 입주 물량이 많은 건 사실인데요. 네네. 지금 재건축을 억제하면서 2020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지 강남만 않습니다.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남만 보고 이 상관관계를 좀 말씀드리자면 강남도 공급이 많을 때 가격이 잡힌 적이 있습니다. 저기 지금 입주 물량과 가격 변동을 보면 정확하게 반비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강남 지역이 타 지역보다 입주 물량, 예정 물량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까지 못하게 되면 이런 상태가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재건축 물량이 줄어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런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2017년 같은 경우에 인허가 물량이 평년에 비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104%가 많았고요. 강남 4구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73%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입주하는 물량만 보더라도 강남 4구는 평년에 비해서 1.62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어떤 통계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희가 가진 통계를 봤을 때는 강남 물량이 적거나 앞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증감률에는 함정이 있죠. 2006년이 적었으면 2007년이 조금만 전보다 많아도 증감률 자체는 높게 잡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장관님은 재건축을 억제하시지 않아서 2009년 이후에도 강남의 공급 물량을 계속 늘리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재건축을 억제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실 걸로 예측이 되는데 저희의 목적은 재건축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에 쏠리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장관님 생각대로 투기 수요라고 100번 양보해서 인정해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관님, 투기 수요가 그냥 생깁니까?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모이겠죠. 예. 네?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모이겠죠.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이 돼야지만 투기 수요가 네네. 몰립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정부가 그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증거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얼마 전 국토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하셨죠? 네네. 예.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 금액이 최고 8억 4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산출 근거가 뭡니까? 네, 산출 근거는 의원님께서도 너무 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실 건데요. 법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장관님. 제 네. 얘기는요. 산식이 아니라 네. 산출 근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산출 근거는 법에 정해진 대로 저희가 대입해서 아니요, 계산을 한 그게 것입니다. 아니고요. 네. 언제 시점이고 이게 완공되는 시점이 언제고 중간중간에 가격 상승률을 얼마로 가정했느냐라는 네, 것이 바로 산출 예. 근거입니다. 산출의 기준을 물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은 개시 시점은 잘 아시다시피 추진위가 승인된 시점이 개시 시점이라고 봐도 되겠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법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시작 시점을 예. 몇 년으로 보셨냐는 겁니다.
지금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들의 추진위가 승인된 시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평균 몇 년입니까? 지금부터 한 2, 3년 전이겠죠. 예, 그러면은 2015년 정도 되겠네요. 예, 그리고 그다음 완공을 언제로 보셨습니까? 완공은 지금부터 한 5, 6년을 정도로 잡아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초과이익 환수율이 최고 50%니까 지금 최고액으로 16억 이상을 벌 수 있다는 건데 앞으로 5년 후까지 강남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고 보신 거네요? 제가 약간, 다시 얘기할게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들의 추진의 승인 시점은 지금보다 한 5년 정도 됩니다. 5년 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년 전 정도의 시점에 있어서의 강남의 아파트의 그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충 계산이 나오죠.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럼 5년 동안 값이 안 오르면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까지의 올랐던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그 퍼센테이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다음 지금부터 앞으로의 그 5년 이후의 상승폭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5년의 폭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하는 것이요. 하는 그러니까 것이죠. 오른 거라고 보신 거죠. 지금 5년 동안 올랐지 않습니까? 올랐죠. 왜냐하면 예, 그거는 그렇죠.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 전반적으로 다 주택 가격 상승 붐이 있기 때문에 네. 하락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거고요. 네. 이후의 5년은 지금의 추세대로 진행된다고 한다면은 지금보다 더 오른 가격을 반영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강남 집값이 오른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상식을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가격이 오르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결국 강남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수요 막아서 아무도 안 들어오고 가격 올고 좋다는 얘기네요. 아닌가요? 수요를 막아서 좋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아무도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공급이 줄어들고 공급이 가격은 왜 계속 줍니까? 오르고. 네. 공급이 왜 줍니까? 지금 재건축 여러 가지 초과이익 환수하셔서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2006년에 법이 제정되어서 오던 것이고 지난 5년 동안 유예됐었을 뿐입니다. 그거 이제 포기하시죠. 저희는 어느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주거정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일 보도자료에서 강남의 투기 세력과 집값을 잡겠다고 연일 말로 쏟아내고 연일 계시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않아서요. 네. 저희 연일 제가 무슨 나와서 무슨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부에서 하는 많은 일들 중에서 유독 그런 이야기들만 기사가 많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네. 제가 아까 상임위의장에서 40년 이야기를 한 것도 그런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정부 집값 오르는 게 지금 앞에 여러분들이 장관님께서는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맞죠? 그렇게 투기 얘기하셨죠? 수요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공급 문제는 없습니까? 공급도 저는 충분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다. 네네. 저기 네. 예를 자료 들어서 화면 봐주시기 네. 바랍니다. 저 화면은 금융위기 이전을 최고점으로 해서 지난해 3분기까지 서울과 인근 신도시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을 보여주는 변화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강남 3구는 위기 이후 하락폭도 적었고 이전의 고점 회복은 물론 최저점 대비 60%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분당, 일산 등 일기 신도시는 아직도 하락폭을 만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강남은 공급이 적고 일기 신도시에는 공급이 많아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2016년의 가구수 대비해서 2011년부터 19년 예정 물량까지 봤을 때 강남 3구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물량이 일산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원하신다면 저희가 자세한 자료를 의원님께 전달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도 그런 자료 있습니다. 한번 네네. 보십시오. 네. 네. 근데 보시면 회복 못한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은